웹소설 작가 그리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원이라고 합니다. 천재가 아닌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의 시선, 범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제 웹소설. 살펴보는 저번에 웹소설. 좋았어. 제가 또 이제 일단은 맛보기로 트럭 이론을 준비했습니다. 트럭? 그 트럭 이론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럭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럭의 치이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론. 근본론? 혹시 뭐지? 네. 이름을 자꾸 네. 붙여. 근본론 이름이 묵직한데? 네, 이게 그 두 분도 이제 강의를 가끔 나가시지만 이 천재 강사분들의 입장에서 강의가 어려울 때가 언젠가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 피드백이 어려워요. 저는 다 어려운데? 왜냐면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돼요. 왜냐면 피드백을 하다 보면 한 명의 피드백을 한 달씩 하잖아요.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알 것 같은데 수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도 이해를 했어. 내가 설명을 할 땐 나도 설명을 제대로 했어. 근데 원고에서 안 나와.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저도 그런 수강생들이 나는 있었던 제일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저는 애초에 강의를 할 생각이 없어요. 특강만 하죠. 별로 안 좋아하죠. 이제 그러니까 뭐 커리큘럼을 짜서 가르친다?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는 그냥 특강만. 감각적으로 쓰니까 그게 곧 그게 아니라 이제 커리큘럼 정리하는 게 너무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 하겠어. 처음 할 때가 좀 힘들긴 하더라. 그리고 피드백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건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투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사로서 이력도 저보다 훨씬 더 앞서시고 더 이제 잘하시기 때문에 옛날부터 했지. 걱정스러운 건 없는데 많이는 안 했어요. 한산이가 하는 강의를 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다 힘들었을 것 같아. 얘는 뭐 하루의 분량을 뿜어내는 양이라든지 원고의 퀄리티라든지 다 어떻게 보면 지 기준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든 거야. 왜 너는 글을 이렇게밖에 못 써? 나는 이렇게 피드백 할 때 네. 왜냐면 특강 퀄리티는 제가 들어봤는데 되게 되게 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수강생이 정해진 기간 안에 써오는 원고의 분량이라든지 왜 이것밖에 못 썼냐? 나는 하루에 3-4개씩도 쓰는 기준이 높다. 네. 그런 생각해요. 미친 사람아. 근데 나는 뭐 몇 개씩 쓰라고 안 해. 아니지. 하나. 그죠, 하루에 하나 써오는데 이제 그 그러니까 하나가 마음에 안 한 들면 학기가 지났으면 100화는 써야지. 안 돼. 네.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 네. 이게 사실 중증 외상센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 그 백강혁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좀 답답하게 느끼잖아요. 이거 참 쉽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자아가 반영된 거야. 이 어떻게 보면 웹소설계의 백강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럼 나는 할 수 있는데 니들 왜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 보겠어? 잘 두드리네. 네, 잘 보면서 돌리는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 차이. 이제 웹소설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고등학생분들 계시고 있죠. 저도 있어요. 고등학생. 그런 분들이 와요. 네, 저도 네. 오더라고요. 신기하게. 대학생분도 계시고 막 입시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입시는 제가 이제 딱 떼놓고 저는 입시 전문반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친구들한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뭐 IMF, 리먼 브라더스 이런 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 이후에 출생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출생을 해서 이거는 여러분 IMF 알죠? 라고 얘기하면 뭐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끝이거든. 우리도 사실은 IMF 시절에 우리가 이 사회에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 가물가물해요, 사실. 그런 것들 예전에 있었던 사건, 예전에 있었던 컨텐츠를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 특히 이제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애니메이션이야. 근데 이 애니메이션인데 약간 우리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통키. 야, 통키 말고 진짜 나도 이거 똑같이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왜냐면 슬램덩크를 얘기하면 슬램덩크 안 본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서태웅이랑 강백호가 마지막에 하이파이브하는 장면을 난 얘기하고 싶은데 슬램덩크에 알아요. 하지만 보진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진 알아요. 요새는 그래서 귀멸의 칼날로 얘기를 해야 돼. 좀 원나블. 시대가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이제 크랑주 아시잖아요. 알죠. 네, 크랑주 아시고 이제 오막 사람. 따단 소리 한 거.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그거. 뭐냐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사도. 이러면 이제 이야기하기 편한 거지. 근본론을 왜 여기까지 빌드업을 했냐면 뭐 크랑조든 에반게리온이든 로봇이 있고 파일럿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파일럿이 회빙한 전에 나야. 그리고 로봇은 내가 빙의할 몸이야. 그러면 우리가 로봇에 탑승을 했어. 회빙안을 해서 다른 사람의 몸이 됐어. 그럼 이 몸은 누구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의지죠. 파일럿의 의지죠. 로봇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고 그 빙의할 몸의 의지가 아니라 회빙한 전에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게 파일럿의 의지라는 그게 거죠. 파일럿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으로 두고서 원고를 써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생에서 내가 원했던 욕구를 가지고 그걸 쭉 하나로 밀고 나가라라는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를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많아요. 예를 들어보면 로봇이 파일럿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움직이는 경우 있죠. 네. 그렇죠. 네. 에러 나면 그러면 이게 웹소설로 따지면 그렇게 바람직한 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는 전개가 나왔을 때 주인공이 하는 대사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너의 못다한 꿈을 내가 대신 이뤄줄게. 그러면 이거는 주인공의 회빙한 전에 나의 근본의 꿈이라고 할 수 없네.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다른 대사는 다 써도 되는데 그런 대사는 절대 쓰지 마라. 그런 대사를 치는 순간 이 소설의 근본은 빙의할 몸의 의지가 되어버린다. 로봇의 의지가 그 돼버려. 로봇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게 냅둬선 안 된다는. 그나마 뭐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건 네. 이 파일럿과 로봇의 의지가 같을 때. 그러면은 뭐 너도 어차피 원했던 일이고 나도 원했던 일이니까. 네네. 뭐 내가 예전에 뭐 배우의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몸으로 빙의를 했는데 얘도 마침 그런 걸 하고 싶었던 애였어. 그럼 네. 뭐 합치하면 되는 거니까. 윈윈? 예, 보통은 이제 회빙안을 할 때 개념적으로 이 빙의자의 몸은 파일럿이 된 내가 아까 좀 표현이 그랬으면 도구로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져. 근데 사실 그게 편할 것 같은데 전개할 때. 자, 파일럿은 의지를 가지고 로봇은 피지컬이 좋죠. 그래서 로봇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뭐 포텐셜이나 이런 거를 이 파일럿이 최대한 이용하는 전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형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전개되는 얘기가 있어? 로봇이 주체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 이게 웹소설에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게 만약에 근본이 로봇에 있게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진도준 재벌집 막내 진도준이 이제 진도준이 몸이 됐어요. 근데 빙이 되고 나니까 너무 지금이 좋은 거야. 내가 굳이 이 복수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냐 이거지.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회빙한 전에 나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근본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알아서 혼자 움직이게 되는 그런 서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회기도 마찬가지야 사실. 회기를 할 때 내가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했거나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했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장한테 배신을 당해서 과거로 돌아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한 10년 전으로 돌아왔어. 10년 전에 딱 됐는데 지금 보니까 10년 전에는 내가 배신을 당하지 않았죠. 회장한테. 그럼 회장한테 복수를 해야 되네? 그래도 아직 해야지.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해야지. 그 나 당하고 당한 대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해야죠. 그게 그렇게 독자들도 그렇게 복수를 해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본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 회귀한 지금의 지금의 삶을 기준으로 하면 복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네. 아직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근본이 회빙한 전에 있다는 건 작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독자들은 이렇게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재벌물 같은 거 찍을 때 주인공이 뭐 주식, 선물, 코인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막 다 왕창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귀를 했어요. 혹은 내가 빈곤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과거로 돌아왔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과거로 돌아왔으니까 그 당시 기점으로 나는 이제 아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거. 네. 그렇지만 독자들이 그런 주인공을 응원하지는 않는다. 이미 왜? 살인자인데. 독자들은 이미 그거를 각인시키고 있는 거야. 얘 근본은 이거야.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로맨스도 마찬가지로 여주가 뭐 궁핍하고 돈이 없고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살펴보면 여주가 뭐 사치 부리거나 뭐 카드론 돌려막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근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족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네, 왜냐면 이제 주인공한테 뭔가 흠결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로맨스 같은 경우는 뭐 회빙안이나 이런 건 없지만 로파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제 어떤 남주를 만났을 때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남주를 만나기 전에까지 이 주인공의 세팅을 조형을 또 잘 해놔야 된다. 근본이 해치지 않는 네. 선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결국에는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도 그렇고 이번 얘기도 그렇고 어쨌든 어떤 근본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인공의 조형을 그렇죠. 다음에 기대가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독자들이 좀 응원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천하제일 불행대회나 이런 거 많이 얘기해요. 천하제일 불행. 불행한 애를 아무래도 응원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전생이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다음 생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격차가 이만큼 커지잖아. 그치, 원래부터 금수저고 잘 살면 뭐 다음 생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뭐 상승하는 느낌을 받기가 좀 별로 어렵잖아요. 예. 그치. 그래서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뭐 수강생분들의 작품을 공통적으로 합평을 할 때 이제 회빙화 전의 이야기, 잘 못 나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러면서 이 주인공은 16강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불행의 농도가 진해야 된다. 네, 근데 사실 그 연민이라는 그 주인공의 매력이 막 너무 투머치하면 또 너무 또 고구마가 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보다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억가를 당했냐 이러면 진짜 저도 모르게 리뷰를 하다 말고 이거 합격. 그래서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열심히 해. 뛰어넘. 의지가 있어야죠. 그렇지. 뭔가 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불행의 농도가 지난 것도 중요한데 이게 공감이 되는 수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지 않는 불행은 어쨌든 불행처럼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중꺾마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전생에서 딱히 뭘 보여주진 않더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강생분들한테 원고를 받아서 출판사에 피드백을 하면 가장 많이 피드백을 받는 게 뭐냐면 목표의식이 희박합니다. 목표의식이 제대로 보이지 주인공이 않습니다. 뭘 할지 모르겠다. 네. 목적은 변명해야죠. 예, 이게 목표의식이라는 건요 저는 말이 길어지면 그 자체로 S급 목표의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딱 명확해야지. 예, 무슨 뭐 나같이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은 만들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어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약간 마르크스 같잖아.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혁명할 것 같아. 주인공의 목표의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몇 초 지나면 그거부터가 일단은 S급 목표의식은 아니다. 예. 저는 저만의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 소박한 행복이라는 게 뭔데? 그러면 예를 들면요. 이래버리면 목표의식이 안 된다. 좀 흐릿해지고 제가 생각하는 SS급 목표의식은 이제 첫 번째 복수는 뭐 사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죽고 나서 회빙안 하면은 이제 독자들이 다 예상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단점 이야기가 짧아지잖아요. 근데 복수의 대상이 뭐 엄청나면은 사실 뭐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는 게 더 좋습니다. 화산기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의 가치를 점점 늘려가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걸 늘리고 내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만들고 이러면 복수에서 끝나지 않고 복수의 확장성이 생기기 때문에 복수에 뭐가 더해지면 좋을 것 같아. 네. 화산기한이 그렇잖아요. 천마한테 복수하겠다. 그리고 화산을 화산을 살리겠다, 귀환하겠다. 재건하겠다, 이런 느낌이죠. 예, 그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던 목표의 중첩 그것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 시나리오를 길게 만드는 과정이고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습작을 만들었을 때 이제 한산이한테 원고를 보내줬는데 그때 제가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은 대상이 중소기업 사장이었어. 예, 그래서 뭐 그때 뭐라고 했죠?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좋은 소리 안 했을 것 같은데. 회차를 좋은 소리장 네, 그래서 회차를 이제 많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조죠. 한 68 끝나버렸어. 안 돼. 습작이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목표로 삼는 복수의 대상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거나 굉장히 거대한 다윗 대 골리앗 구도를 만들면 좀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갈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목표의식이 불분명하다 목표의식이 희박하다 또 주인공의 어떤 강렬한 열망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게 또 있어요. 우리가 프로듀스 뭐 원어 뭐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이 프로그램에 임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인공 보면 웹소설 안에서 주인공을 보면 어떤 주인공들은 그냥 판이 깔렸으니까 해볼까? 나는 그런 주인공도 있어. 나는 원래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주인공 본인이 본인조차 강렬한 열망을 품지 않았는데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새벽 인력시장에서 봉구차가 와 그래가지고 내가 할 거야. 드릴 3명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한 4명이 있어. 내 주인공도 거기 있는 거야. 주인공이 드릴을 잘해. 근데 여기서 4명이 이제 믹스 커피 마시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드릴 3명 하는데 여기서 4명 중에 3명은 저 잘합니다. 저 드릴 진짜 잘할 수 있어. 드릴 몇십 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인공을 뽑아가겠냐. 주인공도 내가 정말 이걸 정말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회빙안이라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전개가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회빙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감성을 깔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런 걸 떠나서 보통 우리가 죽었는데 알고 보니 회귀를 한 경우가 많고 이제 트럭에 치여서 이렇게 간 경우가 많고 잠에 들었다가 깨보니까 낯선 천장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막 만들었다기보다는 회빙안이 어느 순간 닥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황 자체는 닥친 거지.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 드릴 잘합니다. 저 이거 잘할 수 있어요. 난 정말 이런 강렬한 꿈을 꾸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 수동적인 느낌이 다소 들어가는 회빙안의 감성이 어떤 식으로 변모하면은 내 간절한 바람이 통해서 내가 뭔가 선택받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수동적인 회빙안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재빨리 능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목표의식이고 근데 목표의식은 어쨌든 회빙안 하고 나서 새롭게 정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의 근본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이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이 수동적인 회빙안의 구조를 어쨌든 내가 막 열심히 나는 회귀를 해야 돼 나는 빙의를 해야 돼 이렇게 노력하겠어 라고 하는 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뭔가 신에게 선택받은 것 같은 느낌 내 강렬한 염원이 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트럭이 날아오기 전에 내가 정말 무언가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치. 주인공이 욕구를 선연하게 드러내주는 것. 선연하게 욕구가 드러나야 이게 목적의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엇가해서 안 네. 돼서 지금은 비참한데 이제 진짜 그리고 누가 나면- 봐도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됐어. 재능도 있었어. 근데 안 됐어. 근데 안 됐어. 보통 이제 죽어가면서 막 주마등이 펼쳐지고 하면서 내 전생을 내 전체 일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뭐 독백이나 생각을 쭉 하잖아요. 아 나에게 뭐가 있었더라면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아니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깨꼬닥 하면 그죠 보통. 예. 예, 그러면은 회빙안을 하고 나서도 내가 뭐 회빙안을 시켜주세요 누구한테 쫄른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의 바람을 들어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긍정적인 감성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환경이 갈등 요소가 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죠? 좋았어요.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만 계속 하나요? 아니면 요새 뭐 또 따로 준비하는 것도 있나요? 근데 이제 오늘 근본론을 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또 웹소설 작가가 또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연재하고 있는 작품 마무리하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콜로소 동영상 강의 사이트 거기 영상을 다 찍어서 보냈는데요. 네, 오늘이 런칭일입니다. 아니 세상 부지런해 진짜. 몇 아니 개- 아까 그래도 신작도 쓰고 있다 하지 않았어? 몇 개 했어? 그러니까 원래 연재하고 있었던 거 썼고 20분짜리 30강 20분짜리 30강 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강의 나가지 않아요? 시방 그 대학 강의는 이번 상상비즈 아카데미 때문에 못하게 됐었는데 근데 어쨌든 강의 일정 있고 20분짜리 30강 찍고 찍었죠. 구작 거의 다 마무리하고 신작을 새로 쓰고 있네요. 네, 뭐 그 와중에 아들을 만들었어. 야, 이 능력자야. 괜찮은데? 네, 아기가 생겨서 열심히 하는 건 것 같기도 하고 더. 네. 그래서 이게 20분짜리 30강이고 이게 그 전체 커리큘럼이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 있고 그거와는 별개로 제가 소수 대상으로 소수 한정으로 제가 직접 피드백을 하고 출판사에 작품 투고를 하는 그 과정까지 1년의 패키지로 담았어요. 그런 것도 있어. 그 콜로소 안에서요? 네, 강의도 있고 피드백까지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도 있는데 1대1로 연락해서 피드백 해주는 강의가 별도로 있다. 네, 제가 직접 보고 몇 그다음에 20명 딱. 20명. 왜냐면 저도 그 이상은 할 수가 20명도 없어서 많을 것 기간이 같은데, 얼마나 돼요? 기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달 이내에 다 될 것 같고 그것도 이제 20명. 피드백을 2번 거쳐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한 2년 동안 한 작가 계약 한 4, 50명 내 엔딩도 체결했잖아요. 좀 피드백 해주지 그랬어. 누구? 내가 말도 안 했지만. 엔딩 피드백. 아하. 엔딩 피드백 나 필요하다고 봐. 그걸 이제. 봤다면은 절대 그런 식으로는 조언하지 않았을 텐데.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콜로소 담당자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작가 친구들, 구독자분들한테 이 채널에서 신청을 하면은 쿠폰을 줄 수 있도록 댓글을 달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고정 댓글? 네, 그래서 이거를 고정 댓글 달아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봐달라고. 아들 왔는데 해줘야지 뭐 어떡해. 해줘요. 나 이거 우리 광고 받은 거 아니다.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돈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 아들한테 네. 안 받아요. 그거. 네. 노여움을 푸시고 그래서 댓글로 쿠폰도 제공하도록 하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콜로소 댓글을 우리가 고정 댓글을 달면 거기에 쿠폰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 거. 그걸 통해서 링크를 넣으면 타면은 링크가 댓글이구나. 네. 오케이. 인정. 이해했어. 콜로소한 별개로 또 오늘 했던 강의가 좀 반응이 좋으면 뭐 나중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네. 또 이론도 만들어야지. 이론은 많아요. 네,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상남자 이론 이런 것도 만들고 한번 해봐. 엔딩 이론. 엔딩 이론. 엔딩 이론. 이렇게 엔딩하면 다시 쓴다. 엔딩 요정. 끝장난다. 카메라 어디 봐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오늘 소감은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 언제나 와서 참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재밌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영상을 한두 개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대단하다는 거야? 당신들이요. 근데 이제 낙준이는 못 볼 수도 있어. 슈퍼스타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잠깐 어디 가니까.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고 댓글 제가 또 주기적으로 가끔 봅니다. 와가 왜냐면 좋은 댓글밖에 없으니까 자주 용기 있게 찾아서 오는구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네. 아들이니까요. 뭐 좀 이쁘게 봐주시고 또 뭐 잘 되면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드물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드뭅니다. 그 옛날에 안 이랬거든. 옛날에 안 그래. 옛날에 뭐예요? 남들이 들으면은 무슨 누워가지고 뭐, 맨날 배짱이처럼 예. 살았나 진짜 봐. 그랬어. 꿀벌이었어 꿀벌. 우리 꿀벌이 개미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진짜. 예전에 별명이 그 미니멈의 남자였어.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저한만 하고 지금 최대한을 하고 있잖아. 네, 맥시멈의 남자가 무슨 매트릭스에서 이거 잘못 낀 것처럼. 결혼해서 애 생기면 다 해야지 네. 뭐. 도와주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박경원 작가님 모시고 강의도 듣고 해봤는데요. 다음에 저희도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